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윤석열 반미일 중추전략 6번째, 이재명의 반란 선포. 이재명이 3월 24일 날 반란을 일으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때 5,000명 내지 10,000명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직 대통령을,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반국가 세력으로, 반국가 인물로 규정을 하고 거부하는 반란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날 이재명이 반국가 반란을 선포를 합니다. 3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치고 거기에서 현판식을 했죠. 이날 이재명이 한 발언이 반국가 반란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가) 만족한 4주 만에 피부 노화 지문 개선 효과. 유세린 광고와 나누는 좀 차를 이해해 실제로 주십시오. 운전해본 사람만이 이 미끄럼 방지 패드 휴대폰 거치대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 당사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습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0,000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습니다.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지금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재명의 이 발언은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정말 초특급 뉴스입니다. 보세요. 어떤 나라의 국가 원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5,000명 내지 10,000명을 학살할 계획을 가졌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내렸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재명은
특급 뉴스로 터뜨린 겁니다. 하도 대단한 일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0,000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폭약으로 죽이고 독으로 죽이고 또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되었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명백한 군사 쿠데타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니, 이런 뉴스라는 게 인류사에 이런 뉴스라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떤 대통령이 자기 나라 백성을 비상계엄을 내가지고 아예 딱 사람 수를 정해가지고 5천에서 10,000명 죽이기로 준비를 했다. 이런 범죄 집단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만이 가지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 어떨 때 내린다는 규정이 있지만은 그 판단 주체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은요, 가장 평화롭고 짧은 6시간에 불과한 평화계엄이었습니다. 총 한 방 안 쐈고 티격태격 한 번 안 했고 계엄 때문에 다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5,000명 내지 10,000명을 죽일 계획을 가졌다 뭐 얘기할까? 이런 건 증거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렇죠? 명확하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하면은 단방 긴급 체포해가지고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건 황선익이가 1985년도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이란 책을 내면서 그때는 광주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광주 시민 2,000명이 학살됐다고 책에서 서술을 했어요. 이건 물론 말도 안 되는 허풍입니다. 그런데 황석영의 이 광주 시민 2,000명 학살 허풍보다 100배로 심각한 게 이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첫째로 현직 대통령이,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려서 자국민 5,000명 내지 10,000명을 학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아니,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난 이재명이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요괴라고 봐요. 요괴가 아니고서는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얘기 듣고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뭐예요? 민주당도 괴물 집단이에요. 어떻게 저런 날조된 얘기를 공공연하게 모든 언론이 이 취재하는 가운데 얘기할 수 있냐? 나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이재명은 저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으로서는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라는 건 감정이 있거든요. 저런 극단적인 거짓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주 5.18에서는요. 실제로 교전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계엄군하고 대항군하고. 대항군 무기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예비군 무기고 탈취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 19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2000명 학살설이라는 거는 10배 뻥튀기 한 거죠. 그리고 학살이란 증거도 없어요. 죽은 건 사실이라. 근데 비무장 인간을 잔인하게 죽였다. 그 증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들었다면 군인 중에도 아주 그 비참하게 죽은 사람 여러 대 있어요. 어쨌든 광주의 죽음은 근거라도 좀 있다. 근데 이재명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모함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왜? 죄 없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를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인류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잔인하고 악랄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누가 과연 잔인하고 악랄한 인간일까? 그리고요, 이 얘기들, 이재명의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재명의 의식은요, 완벽하게 반대한민국적입니다. 그리고 주사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계엄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의 계엄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 북한의 38년 독재자와 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 우리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입니까? 그렇죠. 김일성을 주석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김정일과 김일성을 선대라고 불러요. 선대. 이 선대라는 말은요, 김일성 가문을 신성시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것을 폄훼하지 않도록, 회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김일성의 신하입니까? 보세요. 지금 이런 발언은, 이재명의 이런 발언은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근거 없이 대학살 계획 주범으로 규정하고 발표하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에 가서 이제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계엄령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날조해가지고 선동하고 시위를 주동했죠. 그래가지고 간첩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력입니까? 반대한민국 세력입니까? 이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 딱 맞는 말이에요. 진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토를 참전한 건 누구예요? 김일성 가문이죠. 국토를 참전한 건. 그 다음에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는 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 국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죠. 아니,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 국가 원수를 아무 근거 없이 내란 우두머리로 몰고 5,000명 내지 1만 명 학살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죠. 대한민국 부정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냐?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야 된다. MBC와 JTBC 이 언론도요 거의 반국가예요. MBC와 JTBC는 언론 아닌 반국가 매체다. 이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집단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에는 지난 18일 시신 수송 가방 3,000개 더 준비됐다 기사를 보도했는데 조현용 앵커는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은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한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뭐 적혀 있는 걸 보고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들을 수거해 사살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해요? MBC가 하고 있잖아. MBC가 말하자면 수첩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첩을 공개해야 되잖아.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과 판사를 수거해서 참 이 말을 참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까? 수천 구의 시신을 사주게 가지고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시신 수송 가방 3,000개를 더 준비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라니까요. 요게
김어준, 예, 요망하죠. 김어준도. 딱 MBC 뉴스를 받아가지고, 그 3,000개 뭐냐? MBC는 군이 다수의 시시 발생에 대비한 것이다. 하고, 민주당은 또 거기에다가 계엄 때 유혈 사태를 고려했다는 증거다. 근데 김어준이는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민노총, 정의구현 사재단, 대진년 숫자 합쳐보면 좋게 2,000명은 된다. 그 이 2,000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요설이죠. 이 친구는요, 때때로 튀어나오죠. 저런 인간 하나 못 줘주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가 너무나 남용돼요.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객소리도 못하게 저런 인간들은 바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사법 처리해야 돼요. 이게 2020년도에 수립된 전시 대비 합참 지침이라고 그래요. 그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은 계엄 이전에 국회 심의를 다 통과했대요. 그래서 MBC가 말하는 군이 민간인 살해용으로 영연백 3,000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저 악성 괴담일 뿐이다. 악마적 괴담이죠.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지 학살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노동신문하고 뭐가 달라요? 노동신문보다 더 심해요. 10배는 더 심해요. MBC는요, 노동신문 저리 가랍니다. JTBC도 마찬가지고. 김어준이 또 유명한 거 있죠? 계엄 직후에, 그죠? 정치인 사살 계획이 있었다. 그 다음 미군 몇 명을 사살해가지고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해가지고 전시체제를 만든다. 아무 근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사살조를 만들었다. 아무 근거 없어요. 지금까지 김어준이 했는 얘기 중에 계엄 이후에, 이전도 물론이고 계엄 이후에 했는 얘기 중에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로 밝혀진 건. 그런데도 저 인간이 때만 되면 뛰쳐나와가지고 설치는 걸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오래 못 갑니다. 무너집니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대부분 언론 또 이재명 내란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치명적 자폭 발언이죠. 계엄령에 5천 내지 1만 명 학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이재명이 죽는 건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재명이 지금 더 이상 이제 나서지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빼박 증거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 이재명발 이
악질적인 가짜뉴스를 보도를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보도가 확인된 거는 오마이뉴스, TV조선에서 조금 다르고 MBC에서, MBN에서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도요,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전혀 대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자유 유튜버들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 언론만 미친 게 아닙니다. 재판부도 미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거법 2심 재판부도 미쳤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4단계 올려줬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토교통부가 이재명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죄 없이 당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국토부 사람들 다 불러 물어보니까 협박한 적 없다 했고,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다 불러 물어보니까 협박받은 적 없다 그래요. 아무도 협박하거나 협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이재명이가 스스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 표명일 뿐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에서는 인정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의견이 아니라고 누가 주장합니까? 자, 판결의 핵심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이재명의 말이 참인가 진실인가, 그거 참인가 거짓인가 판별하면 되죠. 그 협박 여부를 그러려면 국토부의 협박 여부를 판단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협박한 자도 없고 협박을 들은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판결 자체가 오히려 범죄입니다. 국토부 협박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 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의견 표명을 했다. 이거는 이 레벨을 달리해버리면 그게 모든 게 묻혀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재판부가 범죄를 저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될 걸 주관적 의견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의문은 뭐냐면은 이재명의 의견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판별해야 돼요. 의견이다 하는 거는 그건 누구 말이든지 다 의견이죠.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재판 불안 작자들이. 왜? 이재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재명 내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MBC가 3월 18일 날 내란 선동을 했고, 해가지고 정치인, 판사 등 이들을 수거해가지고, 거다 가지고, 붙잡는 것도 아니고 수거한대, 수거해. 사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시체 가방이 3,000개 필요해가지고 구입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3월 24일 날 이재명이가 12월 3일 비상계엄에는 5,000명 내지 1만 명 학살 계획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건 아빠도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내란의 선언이죠. 그리고는 이재명이 이런 내란 선언이 있자 민주당과 언론이 내란을 내놓고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핵심이 있죠. 국무회의를 출탄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국무회의를 붕괴시켜버리겠다. 한국의 최고의 의결기구를 부결시켜버렸다. 그럼 국가가 마비되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을 탄핵을 하겠다. 불법 탄핵하겠다. 윤석열이 탄핵돼야 될 사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한 조치들은요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 이겁니다. 이들이 내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내란 세력이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